정말 오랜만에 1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인천 신선초 교사 문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수의 주제를 자존감 향상을 위한 기초 문해력 지도 방안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이 손도 흔들어 주시고 박수도 쳐주셔서 그리고 하트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2017년에 제가 저기 영종도에 있는 한일초에서 1학년을 맡고 지금 오랜만에 1학년을 맡아서 사실 3월 책날개 입학식부터 운영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학년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항상 교육과정 재구성 그리고 수업 자료 개발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100일을 넘은 지금까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먼저 저희 1학년 입학부터의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더 많은 활동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했는데요. 제가 사진을 모으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1학년 아이들은 저희 1학년 담임 선생님만의 노력으로 학생들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입학부터 교장 선생님,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모든 분들이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그리고 학교를 따뜻한 곳, 그리고 행복한 곳, 아늑한 공간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3월부터 지금까지 교육과정 운영을 보시면 많은 부서에서 도와주셨습니다.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 활용 수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4월에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과학부장님이 1학년 교육과정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5월에는 저희 가정의 달 연계해서 인성부장이 인성부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6월에 백일잔치는 학부모회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선물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학년 아이들은 저희 1학년 담임교사의 힘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계시는 교직원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실제로 도와주셨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로 어떻게 제가 이제 저희 학년과 학급 운영을 했는지 그 사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에게는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다. 특히 1학년 학생들은 더 따뜻하고 포용적으로 학교 분위기나 문화나 이런 게 조성이 돼서 학교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1학년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타인을 존중하며 자존감을 바탕으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안연 선생님과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 나왔던 축이 그러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의 기초 기본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서 기초 문해력 지도를 좀 튼튼히 하자. 이렇게 하나의 의견을 주셨고, 그러면 이 기초 문해력과 더불어서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 좀 다양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자. 이런 이제 목표로 해서 저희가 문해력 교육, 그 다음에 역량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교육과정을 큰 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문해력 지도는 학생들이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그러한 권리를 본인이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글 해득은 기본이거니와 세상을 읽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그 해독까지의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관점을 설정하고요. 네, 그래서 1학년 한글 해독 교육을 열심히 하자고 의기투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교육과정 운영, 다채로운 교육과정 운영 동영상을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원래 이제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한글 책임 지도를 해야 된다고 3월 달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과서 기본, 그 다음에 찬찬 한글책, 그 다음에 한글 학습 교재, 그리고 한글 교구, 놀이, 학습지 등을 개발해서 그렇게 3월부터 기존의 1학기에 51차시 플러스 교사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재구성한 17시간을 이용해서 한글 지도를 시작하였습니다. 1학기에 17차시를 더 한글 깨우치기 교육까지 운영했는데요. 그거를 보시면 이렇게 3월 20일 경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이렇게 17차시로 교육과정을 구성했고요. 주제 17개의 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찬찬한글 교재, 그 다음에 저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나오는 찬찬한글 유튜브를 링크, 그 다음에 여러 교구, 뭐 카드, 자석 교구 이런 걸로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교육과정 수업 설계를 짰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모음자 배우기인데요. 찬찬 한글 교재, 그 다음 네, 찬찬 한글 동영상, 그리고 자석 교구, 그리고 저희 반 학생들이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는 화이트보드 활용해서 자신이 직접 표현해보는 그런 활동도 하고 한글 뭐 게임 이런 뭐 글자 맞추기 게임 이런 것도 많이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활동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현재
그 한글 해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4월에 간이 검사를 하였고 지금 6월에 한글 또박또박 그 사이트 웹 기반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이제 현재의 그 진단을 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또박또박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세 가지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읽기 검사, 유창성 검사, 쓰기 검사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학생들을 등록하시고 거기에 나온 매뉴얼에 따라서 읽기 검사, 유창성 검사, 쓰기 검사를 하면 됩니다. 읽기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학생들이 화면에 나오는 지금 화면에 오라는 글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를 읽고 이런 식으로 학생이 읽으면 이제 클릭해서 이제 끝까지 대표 닫힌 단어까지 읽어보는 그런 이제 진단 검사고요. 네, 유창성 검사는 이렇게 총 문제가 이 20개를 주어진 30초 안에 학생들이 정확하게 읽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기는요. 여우, 기차, 바위, 선물, 헌호, 동지 이렇게 6개의 단어를 선생님이 불러주시면 학생들이 직접 써보는 건데 이거는 음절 단위로 여, 우, 기차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한글 또박또박 진단검사를 한 이유는 학부모님께서 자녀가 충분히 학교 교육과정을 잘 따라오고 또 글씨도 잘 읽을 수 있고 쉬운 단어는 쓸 수가 있는데 첫 학교 입학이라는 그런 부담으로 굉장히 학생이 그 학업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부모님께 학생의 이러한 성장 과정에 대해서 그 진단 결과지를 보여드리면 학교에 더 이렇게 안심하고 더 학생에 대해서 더 자녀에 대해서 믿으실 수 있겠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런 한글 또박또박 검사를 실시하고 성장 결과지는 이제 가정으로 안내하는 그러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찬찬 한글 교재를 보시면 이제 모음, 자음, 받치 얻는 단어 읽기, 복잡한 모음 단어 읽기, 대표 받침, 그다음 복잡한 받침, 그다음에 최종 평가 이렇게 현재 10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맨 처음에 3월 달에는 아이들이 찬찬 한글 책에 대해서 이 보조 교재에 대해서 크게 흥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도 적응되고 또 학습에 흥미를 붙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선생님 저는 벌써 다 풀었어요 하면서 제가 진도를 나가기도 전에 아이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이 찬찬 한글 책을 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반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붙였구나. 3월에는 사실 가장 이제 걱정이 됐던 거는 학교 적응이었고 한 5월 초까지는 학교 적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이후로는 아이들이 저희 반 같은 경우 수학 문제집도 풀고 여러 교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보조 교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찬찬 한글 책도 아이들끼리 너무 재밌게 읽게 서로 이렇게 먼저 풀어보면서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재밌는 경향도 보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진단검사는 첫 번째는 한글 해득과 관련된 진단검사고요. 두 번째는 학습 준비도에 대한 진단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 준비도에 대한 진단검사를 제가 했던 이유는 저희 반 아이들이 조금 사회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3월 초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과잉 행동이나 이런 거를 보이지 않았는데 4월 초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적응이 된 나머지 행동 자체가 조금 커진 양상 그리고 좀 과시하는 양상을 보이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그러면 이 학생들의 학습 준비도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그 꾸꾸 사이트에 있는 사회정서 역량 검사지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사회정서 역량 검사지는 3학년부터 6학년 용도예요. 그런데 문항의 수준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또 제가 같이 해석을 해주어서요. 저희 반 친구들이 이 역량 검사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지를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에 대한 정서 인식, 자기 관리, 공감하기, 긍정적 관계 맺기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이제 평균 이상의 그런 정서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한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평소에 친구가 슬퍼하거나 친구가 잘 못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귀찮아하고 공감을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그
검사지를 보니까 실제로 공감하기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서로 이제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대인관계 맺을 때는 그러한 태도를 길러야 된다. 그러한 이제 생활 지도를 이렇게 공감하기 역량 검사지와 이제 연계해서 이제 4월부터 꾸준히 했었습니다. 이 사회정서 역량 진단지는 한 4월 초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 상태에 대한 검사 진단, 그리고 학생들의 해득 수준에 대한 검사지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좀 개별적인 지도를 해주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공문에 안내드리기에 6단원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동료 장학 때 했던 수업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배운 목표가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입니다. 간단한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저희 반 학생들이 총 16명인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는 한글 미해득자는 사실 없습니다. 네, 사실 없고,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읽기의 유창성을 키워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글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책 읽기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이제 제가 수업을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단원에서는 글자의 짜임을 협력적인 놀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협력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그런 가치 태도의 측면에 더해서 한글의 짜임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한 함양을 같이 고려했던 수업입니다. 예. 동기 유발은 저희 반 아이들이 활동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노래를 통해서 동기 유발을 했고요. 위키드라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은 이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여기에 나오는 내 꿈이 몇 개야라는 그런 동요로 동기 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노랫말에서 받침을 지워서 먼저 아이들에게 받침이 없는 학습지를 제공했고요. 일단은 노래를 그냥 들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을 때는 보기에 있는 받침 글자를 찾아서 노랫말을 완성해보는 그런 동기 유발을 했고, 이때 저희 교생 선생님들께서 와 계셨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생 선생님이 저희 반 학생 수만큼 사실 많이 오셨어요. 그 저희 협력 강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학생들 거의 1대1, 2대1 개별 맞춤으로 선생님과 동기 유발 이 학습지를 같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받침을 다 완성하고 그러면서 이 노래, 완성된 노래를 다시 함께 불러보는 활동을 동기 유발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활동은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알아보고 이때는 동화책을 활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글자 텔레파시, 선생님과의 그러한 이제 교감과 선생님과의 좀 재미를 증진할 수 있는 선생님과 하는 글자 텔레파시, 그리고 활동 세 번째는 모든 친구들과 협력적인 소통을 하면서 글자의 짜임을 완성하는 글자 놀이하기 활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 1에서는 기본적인 글자의 짜임 세 가지 형태를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 이어서 동화의 내용으로 글자의 짜임을 알아봤는데요. 그 교과서 전자책을 보시면 매 단원마다 이렇게 그 동화책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단원에 해당하는 그 동화책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주제 자체가 선생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동화가 굉장히 잘 맞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응이나 쉬운 이런 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쉽게 수업에 몰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습지를 활용해서 받침 찾기 놀이를 했었고요. 학생들이 저희 반 16명 모든 학생들이 받침을 다 찾았습니다. 받침을 찾고 찾은 받침을 같이 동화책을 함께 읽기 활동을 하면서 다시 완성된 동화를 읽어 보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해 사랑해 우리 아가를 사랑해 이런 동화책 내용을 같이 읽어줬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우리 반 친구들의 머리카락과 눈까지 모두 사랑해 하면서 그러한 이제 스토리로 나아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텔레파시는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팔이에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글자는 파까지만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자유롭게 받침을 선정해서 선생님과 같은 팔이라고 받침을 쓴 친구가 그러면 점수를 얻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뭐 게싱 게임, 이런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이런 게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글자 협동놀이인데요. 협동놀이는 이렇게 뭐 5단계, 이렇게 기역 받침, 니은 받침,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붙어 있는 붙임 자료인 둥근 기둥 돌려가면서 나오는 받침 만들기, 이런 글자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이 이러한 협동놀이, 글자 만들기 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반은 이제 작년에 미래교실 사업을 전 부장님께서 해주셔서 이제 뒤에 모든 판이 자석판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쉬는 시간에도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에 맞는 받침 글자를 이렇게 만들고요. 네, 칠판에 나와서도 아이들이 많이 놀아요. 네. 그리고 이건 아까 노래를 통해서 본 거, 이건 아까 안내를 드린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날 공개 수업 때의 그 주요 활동은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한글 교육을 할 때 그 이외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교수학습 방법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형 한글책을 이용할 한글 배우기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옆반 선생님께서 기초학년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경인교대 최영환 교수님이 개발하신 한글책이 학생들의 그 글자 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책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더 한글 해득을 쉽게 하신다, 이렇게 하셔서 교재를 사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 교재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자음과 모음자의 조합의 원리를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실무화성기를 이용해서 재밌게 활동을 했습니다. 받침을 바꿀 수도 있고 처음 초성의 그 자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음과 모음의 음가도 배울 수가 있고 또 뭐 단어 조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저희 반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자음자 기둥 글자 놀이는요, 저희 교과서에 있는데 저는 이 교구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자음자 기둥을 돌리고 예를 들어 기역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뭐 단어 3개 찾아서 써보기. 그런데 혼자 쓸 수도 있고 친구랑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실에 있는 기억으로 시작되는 물건을 찾아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분홍색 바구니에 글자를 제가 써놨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저희 수학 교과에 여러 가지 모양 배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교구는 둥근 기둥 모양인데 둥근, 니은 받침이 자음자 기둥을 돌렸을 때 니은 받침이 나오면 이 둥근 기둥 모양을 찾아서 학습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자음자 기둥이나 모음자 기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교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저희 반 친구들 생각보다 한글을 읽고 그 다음에 아주 유창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읽는 것이 조금 자유자재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쓰기 활동에도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학생들이 직접 카드도 써보고 쿠폰도 만들어보고 또 편지도 써보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이 문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바르게 쓰고 좀 다양하고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도 좀 구상을 했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것도 이제 인성교육과 연계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거, 한 줄 빙고 게임, 그 다음에 이제 퍼즐, 한글 퍼즐을 만들어서 아이들끼리 이제 글자 조합하는 그런 놀이도 했었고요. 네, 등등등 다양한 활동은 했는데 사실 이 모든 활동들이 좀 더 아이들의 그 기초 문해력, 한글 헤드, 그 다음에 한글의
대한 바른 사용까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아직 그 교육과정 설계나 해석 능력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아리원 선생님들께서 많이 더 주도적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시간을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예, 말씀을 해주시면 자료도 공유 드리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신 문윤정 선생님께 하트와 박수, 엄지 한번 다 같이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애쓰셨습니다. 부족한 공유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바지만, 어떤 선생님들께 감동이 있냐면 내가 가르친 아이들의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시는 선생님들을 뵐 때 그때의 감동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승호 선생님도 문윤정 선생님도 그런 내가 가르치고 보살피는 학생들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신 분들이라 제가 정말 두 손 모으고 경건한 마음으로 잘 수업 관찰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